저 볼타님, 왜? 사실 제 친구도 양심 리뷰 보는데요. 친구 양심류 잘 보고 있대? 뭐라 그러는데? 볼타스키 맨날 다 좋다 그러고 맨날 역대급이고 안 좋은 거 말도 안 해주고 얼른 뚝딱 넘어간다고 그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오케이, 컷! 양심 리뷰. 오늘은 국내 최초로 판매되는 OLED 모니터 어로스 F4 482의 차례입니다. 작년에 이미 LG의 48CX가 등장을 했고 올해 그 후속작 48C1까지 출시된 상황인데 사실 그건 OLED 모니터가 아니라 OLED TV고요. 모니터란 이름이 붙어서 나온 건 이번 제품이 처음이에요. 현재 48인치 크기의 OLED 패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LG 디스플레이 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편은 기가바이트 X LG 콜라보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새 영상만 나갔다 하면은 그냥 상품을 계속 뿌리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제품도 혹시 하실 텐데 이게 가격이 할인을 해도 169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양심을 좀 저 이러다가 인터폴에 수배당해요 진짜. 분실 신고도 한두 번이지. OLED 이 단어만 딱 들어도 이 모니터 마니아분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쾅쾅 막 이럴 텐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모니터 마니아분들 아실 거예요. 이 OLED가 어떤 패널인지. 최근에 제가 리뷰하는 모델들이 다 100만 원 넘어가는 막 하이엔드 고스펙 이래가지고 제가 칭찬을 좀 하긴 했는데 이번 제품 역시 일부 사용 환경에서만큼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 양심 리뷰라고 제목 딱 붙여놓고 모니터 리뷰만 했다 하면 맨날 호들갑 떨면서 좋다고 칭찬만 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 모델들이 최근에 한 번에 쏟아져서 그래요. 한 번에. 아니 그리고 제품이 잘 나왔는데 내가 못 만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일부러 그러나 욕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 볼타님, 왜? 뭐요? 또 뭐? 사실 제 친구도 양심 리뷰 보는데요. 바로 스펙 한 방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인치 크기의 4K 해상도 LGD가 만든 OLED 패널의 최대 주사율은 120Hz 48GBps의 대역폭을 갖춘 HDMI 2.1 탑재로 트루 12비트 출력까지 샷가능. 거기에 여러가지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 유용한 KVM까지 상당히 호화로운 스펙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점에 가까운 스펙이라면 단점 스펙도 말씀드려야겠죠. 가변 주사율은 AMD의 FreeSync 프리미엄 인증은 받았는데 엔비디아의 G-Sync 컴패티블 공식 인증은 없어요. 그리고 모니터로 나왔다면서 이 HDR은 400, 600 이런 게 아니라 그냥 HDR10. 게다가 일반적인 기가바이트 모니터들은 무상 보증이 3년인데 얘는 1년이에요. 이 기과분들 제가 오늘 강냉이 좀 털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야 민수야 안 되겠다. 저 창고 가서 빠따지 갖고 와라. 진짜 어떻게 옥수수로 콘치즈라도 만들어드려. 시작부터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이유 명확합니다. 사실 OLED 게이밍 디스플레이라는 포지션은 작년부터 등장했어요. 물론 그게 모니터가 아니라 TV였을 뿐이고 처음 등장한 거라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와 이게 뭐야 모니터야 TV야 뭐야 OLED 할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고 이 크기의 이 패널이 갖는 장단점을 우리 또 퀘이에서 좀 빠꺼미 분들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후발 주제로 등장한 이 기가바이트의 F4 486은 뭔가 달라야만 했어요. 지켜보시는 마니아 분들도 이번 제품이 뭔가가 분명히 다르길 원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 LG의 48CX랑 48C1이랑 스펙이 거의 같기 때문에 기가바이트만의 내세울 무언가의 장점이 있어야만 되는. 잠깐만 장점이 야 이거 장점 해외 배송 오다가 누락된 거 아니냐? 너 화물 엘리베이터 찾아봤어? 물론 장점은 OLED 패널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 농담처럼 이야기해서 그렇지 기가바이트만의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OLED 패널이 왜 깡패라고 불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의 모니터의 패널은 3개로 나뉘어요. IPS, VA, TN. IPS는 다양한 환경에서 유리하고 특히나 광시야각, 색역에 강점이 있다면 VA는 IPS보다 3배 정도 높은 명암비의 강점이 있고요. 따라서 어두운 암실 환경에서는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는 패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N. 사실 최근엔 TN으로 나오는 모니터가 별로 없긴 한데 하지만 지금도 응답 속도만큼은 가장 빠르고요. 그 FPS 마니아 분들은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 패널이기도 해요. 그런데 OLED는 IPS보다 우월한 색역, 더 풍부한 컬러 커버리지, 구조적으로 더 유리한 광시야각의 이점에다가 3대 패널 중 명암비가 가장 뛰어나다는 VA보다도 명암비가 훨씬 우월해요. 소자 하나하나 자체를 다 소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VA가 아니라 차세대 패널인 미니 LED를 가지고 와도 상대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TN이 내세울 수 있었던 유일한 장점 응답 속도마저도 OLED가 훨씬 우수해요. 1ms, OLED는 이론적으로 0.1ms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결국 IPS와 VA, TN의 장점을 다 융합해버리고 거기에 곱절을 때려버린 게 OLED라는 거고 그 OLED가 탑재됐다는 것 자체가 이번 F4 486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장면은 불이 꺼진 암실 공간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레데리2입니다. 밝게 빛나고 있는 밤하늘의
별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빛이 필요한 부분만 밝게 표현하는 능력은 왜 OLED가 깡패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같은 장면을 기가바이트의 IPS 패널 모니터 FI322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비교되는데요? 분명 같은 어두운 밤하늘을 표현하고 있지만 백라이트의 영향인지 허옇게 뜬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저 모서리 빛샘, 아 이거 IPS 이렇게 가나요? 나란히 두고 비교하면 이 체감은 더 커집니다. 이런 디테일이 결국은 몰입도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왜 마니아들이 OLED에 환장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건 게임만이 아니라 영상 시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OLED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IPS나 VA로 넘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작년부터 OLED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제품은 아니고 LG에서 나온 48CX인데 이번 F5 486랑 비교해보자면 차이점이 살짝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ABSL입니다. 기존에도 OLED TV를 모니터로 쓰려는 시도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 LG의 그 모델 48CX가 포문을 연 게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자면 48CX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HDMI 2.1이 지원되면서 VRR, 그러니까 모니터처럼 프리싱크나 G싱크 이런 가별 주사율 기능들이 본격적으로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 대역폭이 높아지면서 4K의 120Hz 같은 높은 주사율까지도 가능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기존 OLED TV 55인치가 가장 작은 크기였는데 이런 48인치가 딱 나오면서 책상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보급화의 문이 열린 거죠. 문제는 얘가 OLED라서 버닝에 취약하다라는 건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OLED의 아킬레스건. 어쨌든 LG는 이걸 최소화해보려고 ABSL이라는 기능을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정적인 화면이 계속 유지가 되면 강제로 밝기를 낮추는 기능인데 이게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막 문서 작업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인터넷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밝기가 뚝 하고 떨어지니까 아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니터로 꼭 이걸 써야 되나? 이런 고민? 반면에 이번 F5 486는 이러한 맥락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밝기를 낮추는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한데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LG의 OLED TV는 밝기를 낮추는 기준이 정적인 화면의 유지라고 본다면 F5 486는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화이트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집니다. 자, 가령 바탕화면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는 밝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걸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밝기를 확 하고 낮춰버리죠. 이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게임은 콜 오브 듀티인데요. 어두운 장면에서는 밝기가 잘 유지되다가 밝은 장면으로 전환될 때 밝기가 훅 하고 감소하게 되죠. 자, 느린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린 장면이라 서서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육안으로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버닝을 예방해보겠다는 거, 물론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게다가 F5 486는 무상 AS가 1년이에요. 일반적인 모니터에 비해 보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APCS, AOCS 뭐 여러가지 장치들을 미리 마련한 건 좋아요. 그런데 긱바분들 왜 이런 밝기를 강제하는 겁니까? 왜 이런 기능을 소비자가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못 켜는 겁니까? 아니 이미 작년에 LG 제품 딱 나왔을 때 막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어떠한 불만이 있었는지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모델을 낼 준비를 해야지. 야 제작진님 이거 편집하지 마. 정말 이거는 홍군형이 한번 나와야 돼. 괜히 양심 리뷰가 아닙니다 긱바분들. 아니 막말로 게임하다가 밝은 장면에 딱 진입하니까 뭐야 밝기가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되네? 뭐야 15분이 지나니까 모니터가 알아서 꺼지잖아. 내가 원하는 밝기로 게임하려면 창모드로 요만큼으로 해서 게임해야 되네? 어떤 게이머가 169만 원 주고 이런 모니터 사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겠어요. OLED 패널 들어간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혁신, 변화, 개선, 차별점 그런 것들이 있어야 3일들이 아니라 워로스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볼터님 이제 그만하셔도. 아우 진짜 화나게 멈추질 않네 진짜. 야 민수야 이번 영상은 그 친구한테 좀 꼭 좀 보라고 좀 전달 좀 해줘. 그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아 오늘 영상 분량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디스플레이 측정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K사전 최초의 OLED 모니터 측정값 결과 보시죠. 일단 세격입니다. 오토 모드에서 측정을 진행해봤는데요. 작업자에 중요한 어도비 RGB는 89.2%, 디지털 시네마 표준인 DCI P3는 97.3%, sRGB는 100%로 확인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합격. 두 번째는 응답 속도입니다. 와 세상에 역잔상 제로, 오버슛 제로, G2G 기준 0.1
1ms가 확인됐습니다. 이것만큼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OLED의 응답 속도는 역대 최강입니다. 세 번째는 명암비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길게 필요한데 이번 제품은 화면 모드에 따라 명암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읽기, sRGB, 비비드 모드일 때는 OLED의 강점인 엄청난 수치의 명암비가 확인되는 반면 표준, FPS, RPG와 RTS 모드 등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수치가 확인되었어요. OLED면 만대 1은 기본이고요. 그 이상의 명암비가 쭉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화면 모드에 따라서 OLED 소재를 다 끄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은 완전히 소등하지 않는 거, 그래서 명암비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명백한 단점입니다. 빅바분들 진짜 어떻게 줄바 따먹 갈까? 다음은 밝기입니다. SDR 환경에서는 최대 324.3 칸델라, HDR 환경에서는 10% 영역일 때 696.5 칸델라와 100% 영역일 때 168.4 칸델라가 확인됐습니다. 요것도 긴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 그래프 보시죠. 자, 보고 계신 좌측의 그래프는 SDR 환경의 밝기 변화고요. 우측의 그래프는 HDR 환경의 밝기 변화입니다. F486는 번인에 대한 예방책 중 하나로 화이트 영역이 크면 클수록 밝기를 자동으로 낮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밝기 감소 자체는 강조하지만 거부권이 없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야, 김대리, 야, 우리 거 무상 보증이 1년인데 야, 번인에 대한 예방책이라도 좀 탄탄하게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요랬을 거예요. 아니면 무상 AS도 1년밖에 안 되면서 밝기를 지 맘대로 낮추고 지랄이야. 아, 큰맘 먹고 샀는데 뭐야. 모니터야 조상님이야. 네, 결국 그놈의 번인 OLED가 가진 리스크가 불편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제품을 구입해서 모니터로 쓰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배치하면 안 돼요. 서브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해서 거기다가 작업 표시줄이나 아이콘을 모아놓고 쓰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뭐 물론 그냥 막 써도 상관은 없는데 번인에 대한 예방을 위해선 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 윈도우 바탕화면 월페이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추천하는 바탕화면 그냥 올블랙이에요. 뭐 걸그룹 바탕화면, 뭐 그 스팀 월페이퍼인지 그 씹덕 배경화면 그냥 올블랙으로 아무것도 표현을 안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쓰고 계신 책상의 폭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제품은 보편적인 책상에 그냥 올려놨다가 적정 시야거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눈 나가는 거예요. 리신 되는 거예요. 48인치 크기, 이 큰 크기를 소화하려면 모니터와 눈과의 거리가, 적정 시야거리가 최소 90cm 또는 1m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니터의 윗부분을 바라봐도 목이 아프지 않고요. HDR 콘텐츠를 본다 쳐도 어느 정도 거리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시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나는 꼭 OLED 모니터를 갖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 압축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구매를 추천하는 유형 첫 번째, 완벽에 가까운 블랙 OLED의 패널봉에 그냥 묻혀버리고 싶다 라는 분들. 두 번째, 나는 PC 게임도 많이 즐기지만 영화도 보고 콘솔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OLED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세 번째, 응답 속도 0.1ms, 잔상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은 분들. 네 번째, 대시보드, KVM, 기가바이트만의 어떤 기능성들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OLED 모니터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OLED 모니터가 대중화되기 전에 그 어로스만의 특유의 매력, 그 감성, 잠깐만, 야, 도저히 사라고는 못하겠는데. 반대로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첫 번째, 화면의 밝기를 통제하는, 나를 막 통제하는 그런 OLED 모니터는 쓰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 두 번째, 335픽셀 RGB 레이아웃이 아니라면 나는 그거 가독성 구려서 도저히 못 쓰겠다 라는 분들. 세 번째, 화면 코팅은 논글레어지, 글레어로 나올 거면 뭐가 모니터냐 라는 분들. 네 번째, 모니터로 막 업무도 봐야 되고 막 웹서핑도 해야 되고 게임 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이 더 빈번하다 보니 OLED 번인,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라는 분들. 그런 분들에겐 일반적인 3대 패널의 모니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OLED 제품군들은 결국 모두 TV 태생의 패널이에요. 이게 진짜 모니터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335픽셀 RGB 레이아웃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가독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TV보다 훨씬 더 정적인 표현이 많은 이 모니터의 역할을 고려하자면 번인에 대한 솔루션이 제대로 좀 보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솔루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함께해야 됩니다. 저희 K사조는 광고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분들이 알아야 할 점들 명백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F486처럼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게 양심 리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볼타님은 왜 OLED 모니터를 쓰세요? 난 찐이잖아, 임마. 난 진짜 개찐이어가지고. 너 찐 아니냐? 너 친구 있냐?